대화를 잘하는 방법과 대화를 망치는 원인 40가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대화를 한다. 가족과 밥상머리에서, 직장 동료와 회의실에서, 친구와 카페에서, 연인과 산책길에서. 대화는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가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하는 대화에서 가장 많이 실수한다. 왜 그럴까? 대화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다. 감정을 나누고 신뢰를 쌓고 관계를 이어가는 살아있는 행위다. 그렇기에 말의 내용만큼이나 방식이 중요하고 무엇을 말하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말하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아래 40가지 원칙은 수많은 관계의 현장에서 건져 올린 살아있는 지혜다.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면서 자신의 대화 습관을 돌아보기 바란다. 연애나 대화나 분위기가 중요하다.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하라. 아무리 좋은 씨앗도 메마른 땅에서는 자라지 않는다. 대화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분위기는 장소, 시간, 표정, 목소리 톤, 심지어 앉는 방향까지 영향을 받는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상대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피하라. 편안한 환경, 여유 있는 시간, 따뜻한 눈빛이 모든 대화의 출발점이다. 연애에서 분위기를 잡지 못한 고백이 성공하기 어렵듯 분위기를 무시한 대화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마음에 닿지 않는다. 눈높이를 맞춰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속이의 경일기다. 내가 이해하는 언어와 상대방이 이해하는 언어는 다를 수 있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거나 상대방의 수준을 무시한 설명은 아무리 정확해도 전달되지 않는다. 반대로 너무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상대방의 경험, 배경, 감정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언어와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말하듯, 전문가에게 말하듯, 친구에게 말하듯 상대에 따라 자신의 언어를 유연하게 조율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소통의 달인이다. 대화를 대결로 착각 말라. 대화는 일방 승리가 아니라 공동 승리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 착각한다. 내 논리가 상대방의 논리를 압도하면 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화에서 논리로 상대를 이겨도 관계에서는 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짜 대화의 목표는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내가 이기면 상대가 지고 상대가 지면 관계가 상한다. 대화는 공동 승리가 아니면 공동 패배다. 권투는 상대를 코너로 몰고 가야 한다. 그러나 대화는 그 반대다. 권투에서 코너에 몰린 선수는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을 논리적 코너에 몰아붙이면 그 사람은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감정적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 체면을 지키려 거짓말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 현명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빠져나갈 공간을 남겨준다. 퇴로를 열어두어야 상대방이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옳은 말도 반복하면 지겨워진다. 방법을 바꿔보라. 100번 옳은 말도 100번 들으면 지겨워진다.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말, 배우자에게 건강 챙기라는 말, 직원에게 성실하라는 말,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상대방의 귀는 닫힌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 방식을 바꿔야 한다. 같은 메시지도 이야기로 풀 수 있고 질문으로 전달할 수 있고 함께하는 경험으로 보여줄 수 있다. 말이 효과가 없다면 방법이 문제인 것이지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라.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하라. 머리에서 계산된 말은 차갑게 들리고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가볍게 들린다. 그러나 가슴에서 우러난 말은 다르다. 진심은 어떤 수사보다 강력하다. 상대방은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감정을 느낀다. 화려하게 포장된 거짓보다 투박하지만 진실한 한마디가 훨씬 깊이 전달된다.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란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진짜 걱정하는 것,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말이다. 잔소리는 적개심을 만드는 언어폭력이다. 신뢰감부터 회복하라. 잔소리가 효과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도 반복하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바뀌지 않을까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봐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잔소리는 신뢰의 부재에서 나온다. 믿음이 있으면 한 번만 말해도 된다. 잔소리를 멈추고 싶다면 먼저 신뢰를 회복하라. 상대방이 나를 믿고 나도 상대방을 믿는 관계에서는 잔소리 없이도 변화가 일어난다. 훈계하지 말라. 교장 훈시가 왜 효과가 없는지부터 생각해보라.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왜 학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가? 권위에서 나오는 일방적 발화이기 때문이다. 훈계는 말하는 사람의 우월감과 듣는 사람의 열등감을 전제로 한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을 닫는다.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 깨달을 때 온다. 훈계 대신 좋은 질문을 던져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이다. 누구나 자존심이 있다.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다. 자존심이 상한 사람은 이성을 잃는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 내용은 사라지고 상처만 남는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진짜 대화의 기술이다.
비난 대신 비전을 보여줘라. 그래야 마음이 열린다.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야? 라는 말과 네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 라는 말 중 어느 쪽이 더 사람을 움직이는가? 비난은 과거를 지적하고 상대방을 가두지만 비전은 미래를 제시하고 가능성을 열어준다. 사람은 비난받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볼 때 변한다.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고 그 잠재력이 실현된 미래를 함께 그려라. 화내면 나만 힘들다. 부드러움으로 설득력을 높여라. 분노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 가장 약한 감정이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화난 목소리는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자극하고 내용보다 감정에 집중하게 만든다. 반면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는 오히려 상대방을 긴장시키고 집중하게 만든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통제된 힘이다. 너 나 등의 호칭은 거리를 만든다. 우리라고 사용하라. 언어는 관계를 규정한다. 네가 잘못했어. 와, 우리가 이 부분을 개선해보자. 는 같은 문제를 다루지만 전혀 다른 관계를 만들어낸다. 너와 나는 두 사람을 서로 마주선적으로 만들지만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료로 만든다. 작은 언어 습관 하나가 대화의 온도를 결정한다. 죄인 다루듯 하지 말라. 죄인도 인격이 있는 법이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더라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죄인 다루듯 몰아붙이면 상대방은 방어에만 집중한다. 진심 어린 반성이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인격을 존중하면서 해야 한다. 행동을 비판하되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원칙을 항상 기억하라.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조용히 말하라. 분위기가 중요하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눈 대화는 대부분 후회로 남는다. 감정이 고조될수록 말의 내용보다 감정의 파편이 상대방에게 박힌다. 중요한 대화일수록 스스로의 감정부터 정리하라.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상태에서 시작하라. 폭풍 속에서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 배고프면 좋은 말도 짜증난다. 밥 먹고 말아라. 이것은 농담이 아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실제로 감정 조절 능력이 저하된다.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같은 말도 훨씬 부정적으로 들린다. 중요한 대화라면 상대방의 신체적 상태도 고려하라. 따뜻한 차 한 잔, 맛있는 식사 한 끼가 대화의 질을 바꿀 수 있다. 타일러도 반응이 없을 때도 있다. 이럴 때는 극약 처방을 하라. 부드러운 방법을 다 써도 변화가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극약 처방이란 폭력이나 강압이 아니다. 기존과 전혀 다른 접근법이다. 예상치 못한 솔직함, 역할 바꾸기, 아예 침묵하기, 제3자의 개입 등 상대방이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라. 습관적인 패턴을 깰 때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상대가 반발하면 일단 멈춰라. 같이 화내면 불난데 부채질이다.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면 감정의 불꽃이 서로를 태운다. 한 사람이 화를 낼 때 다른 사람이 차분하면 불꽃은 곧 꺼진다. 일단 멈추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더 현명한 전략이다. 상대방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대화를 시도하라.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이성적 대화는 불가능하다. 비비꼬며 말하지 말라. 효력은커녕 적개심을 만든다. 빈정거림, 냉소, 반어법의 과도한 사용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적대감을 전달한다. 그래, 참 잘했다. 는 칭찬이 아니라 공격이다. 비비꼬는 말투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려는 심리에서 나온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다. 직접적이고 솔직한 표현이 훨씬 효과적이고 관계에도 건강하다. 항복을 받으려 말라. 문제 해결과 항복은 번지수가 다르다. 대화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모든 것이 어긋난다. 상대방의 항복을 받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목표다. 항복을 받아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에 원한만 쌓인다.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를 항상 먼저 물어보라. 관계 개선인가? 문제 해결인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을 푸는 것인가?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하라. 시간이 다 되면 다음으로 연기하라. 무제한 대화는 감정을 소진시킨다.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시작했던 대화가 몇 시간 후에는 감정 싸움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30분, 1시간 등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양쪽 모두 효율적으로 집중한다.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억지로 끝내려 하지 말고 다음 기회로 미뤄라. 피곤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결론을 내리면 후회할 말이 나오기 쉽다. 짜증 섞인 소리는 운을 막는다. 자연스럽게 말하라. 목소리 톤은 내용보다 먼저 전달된다. 짜증이 밴 목소리, 한숨이 섞인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을 즉시 닫아버린다.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것은 억지로 웃거나 지나치게 친절한 척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통제하면서도 진실한 태도로 편안하게 말하는 것이다. 말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는 습관만으로도 목소리 톤이 달라진다. 나도 인간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소통된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강력한 설득 도구다. 상대방이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방어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맞아, 내가 그 부분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는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부드럽게 말하라. 부드러움은 최대의 무기다. 부드러운 말투는 상대방의 방어 기제를 낮춘다. 강하게 말할수록 상대방도 강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부드럽게 다가가면 상대방도 부드러워진다. 이것은 감정의 거울 효과다. 부드러움을 유약함으로 착각하지 말라. 진정한 강함은 부드럽게 표현될 때 가장 빛난다. 물이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이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반찬만 가려 먹지 말라. 할 말 안 할 말도 가려라. 말이라고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나는 것을 모두 말하면 결국 자신도 후회하고 상대방도 상처받는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다. 말하기 전에 한 박자 멈추고 생각하라.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가? 이 말이 관계에 도움이 되는가?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말의 절제가 때로는 가장 좋은 대화법이다. 생각할 여유를 줘라. 그래야 깨닫는다. 사람은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새로운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말을 해놓고 즉시 반응을 요구하지 말라. 지금 당장 대답해. 라는 압박은 상대방이 진지하게 생각할 기회를 빼앗는다. 씨앗을 심었으면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 충분히 생각한 끝에 찾아온다. 웃으면서 말하라.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는다. 미소는 세계 공통어다. 미소 하나가 언어 장벽도 넘는다. 웃으면서 말하면 같은 내용도 훨씬 긍정적으로 전달된다. 또한 웃음은 전염된다. 내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린다. 물론 상황에 맞지 않는 억지 웃음은 역효과를 낸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미소가 대화의 가장 강력한 시작점이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전략을 사용하라. 대화는 윈윈이다. 상대방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는 결론을 향해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 일방적인 설득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 관계를 손상시킨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파악하라. 그것을 존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것이 성숙한 대화의 기술이다. 입을 떠난 말은 되돌릴 수 없다. 이유를 알고 방법을 개선하라. 화살은 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고 말은 뱉고 나면 취소할 수 없다. 말로 생긴 상처는 오래간다. 그냥 한 말이야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실수한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화 습관을 꾸준히 개선하라. 말 한마디의 무게를 항상 기억하라. 지난 잘못을 걸어 말라. 어제는 어제, 오늘은 오늘이다. 지난 잘못을 계속 들추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고문이다. 오래된 상처를 반복해서 끄집어내면 상대방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변화의 의지도 사라진다. 지금 이 순간의 문제에 집중하라. 과거는 참고 자료지 공격 도구가 아니다. 어제의 실수를 용서하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겁주지 말라. 고문당한다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다. 위협과 공포는 단기적으로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변화나 협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겁에 질린 상태에서 나온 동의는 언제든 뒤집어진다. 더 큰 문제는 겁을 주다 보면 관계 자체가 공포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공포로 유지되는 관계는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 무너진다. 진정한 설득은 상대방이 스스로 원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힘들어도 끝까지 들어줘라. 고스톱 칠 때가 아니면 스톱을 걸지 말라.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에 자르는 것은 당신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는 신호다. 듣는 것이 힘들어도 동의하지 않아도 지루해도 끝까지 들어라. 상대방이 충분히 말했다고 느낄 때만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경청은 가장 강력한 존중의 표현이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중요한 기술이다. 넘겨짚어 말하면 기분이 상한다. 수사관처럼 하지 말라. 너 지금 이런 마음이지? 결국 이렇게 하려는 거잖아. 처럼 상대방의 속마음을 단정짓는 것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다. 설령 맞더라도 당사자는 꿰뚫린 느낌의 불편함을 느낀다. 단정짓는 대신 물어보라. 지금 어떤 마음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수사관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사람의 태도가 대화를 살린다. 상대를 움직이려면 가슴을 이용하라. 사랑은 큰 힘을 발휘한다. 논리로 머리를 설득해도 행동을 바꾸는 것은 감정이다. 사람은 감동받았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진심이 전해졌을 때 움직인다. 차가운 논리보다 따뜻한 마음이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 사람은 비로소 변하기 시작한다. 때로는 유머를 활용하라. 유머는 대화의 윤활유다. 긴장된 분위기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유머다. 웃음은 방어 기제를 낮추고 서로를 가깝게 만든다. 무거운 주제도 적절한 유머가 섞이면 훨씬 부드럽게 전달된다. 단, 유머는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것이어야지 상대방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진심 어린 유머와 비꼬는 유머는 완전히 다르다. 상대방에게 말할 기회를 줘라. 나 혼자 떠들면 0점 처리된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시간만큼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라도 일방적으로 쏟아내면 강의나 설교가 된다. 상대방이 말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말을 진심으로 들어라.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입장과 감정을 배려하라. 그래야 바로 통한다. 상대방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먼저 이해하라. 같은 말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들으면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다. 공감은 동의가 아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접근이 훨씬 효과적이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흉내내지 말라.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상대방의 말투, 표현, 억양을 모방하는 것은 조롱으로 받아들여진다. 설령 친근함의 표현이었다 해도 상대방은 놀림받는다고 느낀다. 자신만의 언어로 진심을 전달하라. 따라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희화화다. 무차별 공격을 하지 말라. 목적이 공격인가 변화인가를 생각하라. 비판할 것이 생기면 그것 하나에만 집중하라. 이것저것 한꺼번에 늘어놓으면 상대방은 어디서부터 방어해야 할지 몰라 패닉 상태가 되거나 아예 포기하고 마음을 닫아버린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인지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라. 남 앞에서 야단치지 말라. 자존심이 상하면 대화도 끝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의 비판은 내용이 아무리 맞아도 공개적 수치가 된다. 수치를 당한 사람은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택하거나 반발한다. 칭찬은 공개적으로, 비판은 단둘이. 이것은 대화의 황금률이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하라. 나도 옛날에는 그랬었다. 지금 상대방의 미숙함, 실수, 고집을 보면서 답답하다면 자신도 한때 그랬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누군가의 인내와 이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관용과 이해는 동정이 아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상대방에게 성장의 시간과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대화의 기술이다. 40가지 원칙을 읽고 나면 공통된 한 가지 진리가 보인다. 좋은 대화의 핵심은 기술보다 태도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더 나은 결론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것이 스며든다.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대화 기술을 갖추어도 상대방을 이기려 하거나 내 말만 옳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시한다면 어떤 기술도 무용지물이 된다. 대화는 연습이다. 오늘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제보다 조금 더 잘 들으려 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려 하고 어제보다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라.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당신의 대화 방식을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